예, 들으신 대로 희대 어음 사기 주범인 큰손 장영자 씨가 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한편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정부가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 그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에 내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영자 씨 건부터 저희가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해를 위해서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80년대부터 알려진 권력형 비리의 큰손 사기범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82년도에 수천억 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수천억 대라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기업인들이 수십 명이 구속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 영부인과 인척 관계이다. 그리고 남편의 어떤 권력형 그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권력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기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 당시 83년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석방돼서 나와서도 1년 좀 지나서 또다시 차용금 사기 사건, 140억대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에 이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국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 징역 10년형을 받고 2015년경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또 2018년에 또다시 사기 사건이 연루되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사기 전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는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나요? 남편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전환사채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상속 절차를 밟아야지만 이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현금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지인들로부터 이제 6억 원대의 금전을 받고 나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주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금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리고 권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요. 선고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위조된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사기 혐의와 위조 수표를 행사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수표가 아니고 위조된 수표,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편취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장영자 씨 나이가 75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형 4년형이 선고된 것은 그만큼 재질도 나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누범 기간의 범행을 고려했기 때문에 더 가중된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범 기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 징역형 이상을 이제 선고를 받고 집행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또다시 같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누범 기간을 둔 거는 이렇게 징역형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은 범행을 하지 말고 숙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그만큼 재범의 위험 그리고 사회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영자 씨가 앞선 전과라든지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짚어주셨는데 그럼 네 번 모두 이번이 네 번째라고 들었는데 앞선 사건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워낙에 피해 금액이 컸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어음 사기는 7천억대나 큰 어떤 규모의 사기를 했었고 가까스의 기업인들부터 해서 권력자들이 많이 연루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140원대 차용금 사기인데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그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위험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권 화폐 사기 사건도 그 수법이나 이런 걸 보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
당시에도 나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모두 다 실형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또 이렇게 교도소에서 개전의 정이 보인다 해서 가석방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출소 이후에 또다시 남을 속여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편취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사회적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누번 기간에 재범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7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형 4년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예, 어떤 차원에선 참 대단한 인물이긴 하네요. 왜 희대 사기 주범이다, 큰 손이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로 장영자 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가수 유승준 씨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법원에서 11일,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이때 최종 판단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 문제의 상징처럼 이제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저희 나이 때 네.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예.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정도로 인기 스타였는데 2001년도입니다. 미국 그 시민권자와 그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는 군대에 가겠다 이렇게 예. 공언을 했었죠. 그리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그때도 군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잠시 해외에 가서 미국에 가서 가족들과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오겠다, 휴가를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그 국에 이제 해외 출국 허가를 내렸는데 예. 그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상실 신고를 했고 결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이후에 이제 유승준 씨가 다시 국내에 들어오겠다라고 했지만 병무청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대중들의 어떤 여론이 좋아져야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 2015년경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크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런 걸 꼭 해야 되느냐, 욕설이 그 들리면서 진정 어린 반성 어린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서 좀 여론이 분분했었고요. F4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LA 영사관에서 이것을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처분을 들고 이제 행정소송으로서 이 거부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예.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해서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예. 1, 2심, 2심 모두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2015년에는 인터넷 방송에서 실제로 어떤 입장을 밝히기도 한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영상으로 좀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소송을 계속해서 하고 또 이번에도 두 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하게 된 건데 앞선 1, 2심에서는 왜 패소가 됐는가라는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의 그 비자 발급이 거부된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유승준 씨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예. 우리나라의 공공의 안전의 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의 건전한 그 사회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이게 당연히 소송에서 뒤집어졌을 텐데 예. 어떤 외국인이 예를 들면 마약 사범으로 유명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우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연애 활동을 재개했을 때는 병역 기피 어떤 풍조가 만연할 수 있고 더군다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청년들한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예. 이런 근거로 1,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예. 지금 최종심인 상고심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 질서를 저해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그 근거를 들고 그동안 패소가 된 건데
글쎄요, 이번 대법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 이전에 쟁점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결국 해석인데 이렇게 병역 기피를 했던 유명한 연예인이 F4 비자를 발급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느냐, 정말 예. 건전한 질서를 해치느냐 이것이 쟁점인데 규범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F4 비자라는 건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애 활동을 해서 수익을 올려간다는 의미죠. 예. 만약에 유승준 씨가 다른 비자를 신청했다면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했다면 예. 그거는 당연히 허용이 되고 아. 유승준 씨도 과거에 한국에 입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병무청과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관점인데 예. 들어와서 이렇게 병역 기피를 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면죄부를 쉽게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직 국민들이 용서하기는 좀 어려운 사회적 풍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이제 법원들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체류하고 뭐 지인들을 만나러 오는 것까지 국가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보이지만 예. 들어와서 병역을 기피한 자가 연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해 가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풍조에서는 허용되지 않지 않을까. 다만 사회가 조금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위험이나 국방의 의무들이 이제 좀 변화되면 그 시점에서는 허용될 수 있어 보이는데 예. 대법원 판단도 1, 2심 판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쯤에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운전자 선고가 내려졌는데 1심과 2심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이패스를 무단 통행하는 사람이 11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이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두 차례는 실수로 넘겨서 나중에 이제 그럼요. 내기도 했는데 네. 이 사람은 무려 200차례를 무단 통과하고 그 부가 통행료도 내지 않고 있다가 예. 적발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고요. 기소된 죄명은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입니다. 우리 형법의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판기. 자판기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기소되는 범죄인데 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다시 번복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이제 판단한 근거는 이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거다. 편의시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차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예.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2심에서는 달리 봤습니다. 이 하이패스 시설이라는 것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것이고 이 하이패스 시설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은 다른 단말기가 없을 때는 저기 요금 정상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이 자체를 통과한 것은 무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봐서 편의시설 이용 그 부정 사용죄의 유죄로 2심에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 200차례 넘게 무단 통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실수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또 처음 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